예, 오마이 짱쌤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체력 검정 종목별 실시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엇이냐?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예전에는 막 목 뒤에다 팔을 걸고 땡기고 해가지고 경추 손상도 있고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어깨 위에 손을 요렇게, 그렇죠? 그래도 요 손끝 위치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까지 어깨 위까지 손이 올라와 있어야 정상 자세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시 요령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측정용, 이걸 갖다 여러분 측정용 보드라고 해요. 측정용 보드라고 하는 판이 있어서 밑에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하는데 엉덩이라든지 등이 좀 베이거나 아프지는 않겠죠. 실시 요령은 검정관의 준비하는 구령에 따라 보조기구의 양 발을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하겠죠. 다리를 완전히 모은 상태에서 직각으로 누운 자세에서 양 팔을 X자로 가슴 위에 겹치게 하여 두 손은 반대쪽 어깨에 위치한 자세를 취한다. 자, 일단은 내용만 봐서는 이게 무슨 자세인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요 그림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정관이 시작하는 구령에 따라서 피검자, 즉 우리 이 수험생들은 자 복근력만을 이 배의 복근력만을 이용해서 몸을 일으켜서 이 양 팔꿈치가 어디다 닿아야 됩니까? 양쪽 무릎에 팍팍 꽂히는, 닿는 이런 액션이 나와야 우리가 카운터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거에 닿으면 다시 누우면서 올라오는 요런 과정을 윗몸 일으키기 하는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뭐냐면 이 양팔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 이탈이라고 하는데요. 양팔이 어깨에서 이탈을 한다든지 또는 조금씩 내려와서 이쪽에 가슴 쪽으로 손이 내려온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노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팔굽혀펴기도 그렇지만 윗몸 일으키기도 노카운트 걸리면은요 맥이 쭉쭉 빠집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차라리 공을 쳐갖고 파울되는 게 낫지 헛스윙하면 체력이 쭉쭉 빠진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노카운트가 많이 나오는 게 윗몸 일으키다, 자세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으키면서 어이구야 하고 몸통을 막 비틀고 일어나는 그 응시생들이 있어요. 요것도 노카운트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뭡니까? 20개 넘어가면 아유 이거 도저히 내 허리는 못 올리죠. 그러니까 엉덩이를 펑펑 들었다가 쾅 끼우면서 충격을, 즉 반동을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윗몸 일으키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 다 노카운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연습을 하실 때부터 아예 즉 견갑골, 자, 어깨에 있는 우리가 뼈를 견갑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견갑골 발음도 안 되네요. 견갑골이 이 바닥의 쿠션에 닿도록, 그렇죠? 닿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등이 바닥에 밀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올라와서 팔꿈치가 닿도록 이렇게 FM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바른 자세로 우리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연습은요, 훈련과 교육, 훈련과 트레이닝은 전부 다 정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수를 셀 때 손해를 보지 않겠죠.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좀 점수 좀 잘 딸 수 있는 노하우 있나요? 그 횟수를 늘리고 싶은데요 하는데 오마이 짱쌤의 비법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시쿵 비법이 들어가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어떤 비법이냐? 자, 우리가 생수통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생수통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큰 거 말고요. 어떤 이유는 큰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콜라병 비슷한 거, 이거 몇 ml짜리입니까? 여러분 한 350ml 들어가나요? 요런 생수병 먹고 난 거 있죠. 요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물을 처음부터 한 반 통 정도를 채웁니다. 반 통 정도. 그렇죠? 이걸 뭐 어떻게 한다? 가슴에 안고 하는 거죠. 가슴에 안고. 그러면서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면 어디에 근육이 붙냐면 복근과 등 근육, 그 다음에 허리 근육에 서서히 근육이 생성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부하를 주는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생수통 물을 갖다 나중에 어떻게 돼?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한 1, 2주 지나고 3, 4주 지나면 꽉 채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생수통의 무게를 갖다 견디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우리가 나중에 생수통을 빼버리고 하면은요 정말 쉽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윗몸 일으키기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 부하, 즉 무게감을 주고 중량감을 주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팔굽혀펴기처럼 이것도 어떤 운동? 세트와 운동을 해야 된다. 세트와 운동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한다? 무조건 그냥 날 잡아놓고 한 30개, 40개, 50개, 60개, 막 100개까지 해버리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날 웃지도 못해요. 배가 아파서. 그래서 친구 보고 친구들이 웃기면 웃기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배가 더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땐 세트와, 즉 한 몇 개냐면 10개. 10개에서 이거 여군들 기준으로 봤을 때고요. 남군들은 한 20개 정도. 이런 세트로 그렇게 일단은 정해놓고요. 이 세트별로 10개를 했다, 20개를 했다 하면 잠깐 이 내 몸에 휴식을 주는 거죠. 휴식을 주고 한 1분 30초 정도 후에 또 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개 세트를 갔냐? 한 8에서 한 10개 세트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십니다. 이게 요 운동이 뭐다? 오전 운동이다. 그럼 이 운동 끝나면 어떻게 되나? 오후 운동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 오후, 밤 이렇게 해서 한 3개 세트로 나눠서 운동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윗몸 일으키기는 그 개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 부하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지 오늘 날 잡았다고 윗몸 일으키기 한 200개 해버리고 그 다음날 한 2주일 내내 배 아파서 걷지도 못하면 이건 큰 손실이다, 여러분.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실 때도 내 몸에 부담이 안 되게 고선해서 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많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뭡니까? 1.5km 달리기죠. 네, 달리기. 자, 지금 뭐 이거 좀 체력 검정한다고 막 달리고 있는데 땡볕에 고생들 많이 하는 모습이 있죠. 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1.5km 달리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CC 요령부터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연령별 그룹을 편성하여 출발선에 대기시킨 후 출발, 검정관이 계측을 한다. 그렇습니다. 검정관께서 깃발을 들고 준비 상태를 확인해. 저 멀리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좀 달려보셨죠? 한단 말이죠. 자, 출발 검정관의 출발 신호로 빵! 하고 이제 화약을 쏜다든지 아니면 깃발을 확 내린다든지, 그죠? 하고 계측 검정은 초시계 작동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냥 선생님 이거 막 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전략이 있죠. 그냥 뭐 오래 달리게 하는 거 아닙니다. 1.5km 여러분 굉장히 긴 거리예요. 뭐 짧게는 5분 뭐 30초대 들어오는 인원도 있지만 길게는 12분대까지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 거리, 그다음 배점이 요것이 지금 오래 달리기가요. 오래 달리기 배점이 제일 커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런 것보다도 배점이 큽니다. 막 9점, 10점씩 주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사항 한번 같이 보죠. 피검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실시간 안전주의사항을 교육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실시하는 우리가 측정관께서 하셔야 될 내용이죠.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건 내 몸 컨디션.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죠? 컨디션이 굉장히 꽝이다, 안 좋은데 억지로 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나는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고온의 날씨에는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스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는 실격 처리된다는 거. 그렇죠. 막 중간에 가운데 막 잘라먹고 뛰어 들어가고 저쪽에 갑자기 튀어나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신발 착용 여부는 뭐 자유나 상하이는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우통 벗고 뛰는 남학생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생님도 뭐 오래 달리기도 뭐 잘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또 비법을 알려주는 게 오마이장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마이장쌤이 지금 많은 인원들의 체력 측정도 해보고 우리 제자들 많이 또 체력 측정을 위해서 준비도 시켜보면은요, 오래 달리기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다? 호흡법이다. 자, 뭐다? 호흡법. 이 호흡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호흡법. 어떤 인원들은 한 바퀴도 안 뛰었는데 벌써 고개가 뒤로 제껴주고 막 하고 시작하죠. 이거는 정말 그거는 더 이상 못 뛴다는 거예요. 완전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약간 턱을 어떻게 한다? 턱을 당긴다. 달리기 할 때 턱을 당긴 상태에서 어떻게 해도 호흡을 짧게 끊어 하는 거죠. 짧은 호흡을.
짧은 호흡을 끊어서 입을 크게 안 벌리고 짧게 끊어가는 거죠. 짧은 호흡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해가지고 완전 100%, 120%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70에서 80%만 내뱉고 집어넣고 내뱉고를 하는 거죠. 호흡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 몸이 덜 지칠 수 있도록 하는 이 호흡법이 핵심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이거는 제가 특급 노하우인데요. 바로 앞 사람이나 좀 잘 뛰는 인원에 바로 뒤에서 따라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두는 거죠. 페이스메이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마라톤에서도 많이 써요. 페이스메이커를 갖다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걔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보다 한 2m나 3m 앞서 뛰는 인원의 발의 뒤꿈치를 뒤꿈치를 보고 뛰는 거죠. 뒤꿈치를 갖다가 보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뛰는 걸 보면서 어떻게 돼? 왼발 나도 오른발 이렇게 서로 보폭을 맞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걔와 나가 심리적으로 줄이 연결돼 있다 하고 같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서로 호흡과 맞추면서 같이 뛰는 거죠. 선두 그룹에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따라 나가다가 걔가 쳐져서 뒤로 빠지거나 지쳐버리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인원은 또 페이스메이커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달리기를 해주신다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승전에 저 앞에 한 100m, 200m 결승전에 무조건 전력 질주입니다. 숨이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래 달리기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오래 달리기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